사회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어떤 성향을 가진 사람이 좋을까? 아무래도 적극적인, 외향적인 성격이 좋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하지만 내향적인 사람들은 이 혼자만의 시간을 확보해서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깊이 사고할 수 있는 힘을 더 가지고 있어서 외향적인 사람들에 비해서 내성적인 사람들이 더 창의적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글쎄요, 뭐 답이 없는 문제 같기도 하고요. 실제 성공하는 사람들은 과연 어떤 성향이 많을까? 오늘 성공하는 사람들의 디테일에서는 성향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죠. 제니 휴먼 리소스의 김서진 대표입니다. 김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일단 고정관념이나 선입견 같은 거긴 하겠습니다만은 원만한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대인관계가 워낙 중요하니까 아무래도 기업들이 원하는 인재상도 외향적이고 적극적인 사람일 것 같은데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사회생활에서 대인관계가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람을 잘 사귀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좋아하는 외향적인 사람들이 사회생활하는데 더 적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예. 그런데 창조 경제와 기업 여건들의 변화로 인해서요, 인재상도 변했습니다. 인재상도 변하고 있다. 예. 네, 창의적인 인재로요. 그래서 창의력이 필요하다는 것은 모두 다 아실 텐데요. 동시에 또 취약점인 것도 잘 아실 겁니다. 그렇죠. 우리의 지금 창의적인 인재를 찾느라고 난리인데요. 네, 외향적인 사람들보다는 내향적인 사람들이 더 창의적이라고 합니다. 창의성이라는 관점에서만 보면 내향적인 사람, 내성적인 사람들이 더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겉으로는 이제 활발하게 활동하는 사람인데 알고 보면은 좀 성격 자체, 성향 자체가 내향적인 경우가 있는데 네. 이걸 어떻게 구분할 거예요? 어떤 분들은 보면 겉으로는 그런 것 같은데 또 알고 보면 이제 외향적인 경우도 있고 이거 어떻게 그렇죠. 구분해야 됩니까? 네, 외향적인 사람들은요. 예. 맡은 바 업무를 빠르게 해내고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하고요. 위험을 감수하는 데도 익숙합니다. 네. 그런 반면에 내향적인 사람들은요. 좀 더 느리고 신중한 편이고 한 번에 한 가지만 집중하기를 좋아하고 집중력이 좋은 편입니다. 예. 외향적인 사람들은 에너지 충전을 위해서 사람들과 만나서 어울리는 반면에요. 내향적인 사람들은 사교술도 뛰어나고 파티나 미팅을 즐길 수는 있지만 소모되었던 에너지를 충전하는 자기만의 시간과 공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일을 하지만요. 에너지 충전을 위해서는 음악을 듣거나 혼자 책 읽는 것을 좋아하는 내향적인 사람인데요. 예. 소장님은 내향적이신가요? 외향적이신가요? 그러니까 제가 이 구분으로도 마땅치가 않은 게 네. 일을 할 때는 이제 혼자 하기를 즐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프리랜서 네. 생활을 하니까요. 그런데 또 놀 때는 상당히 여러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걸 좋아하는 걸 보니까 네. 양쪽의 성향을 다 갖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시군요. 어쨌든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는 사람들이 내향적인 성향의 사람들이다. 근데 중요한 건 이런 사람들이 더 창의적일 수 있다 그런 얘기죠. 네네. 아인슈타인, 쇼팽, 고흐, 스티븐 스필버그 이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시나요? 창의적인 사람들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성향이요. 모두 내향적이라는 겁니다. 그렇겠네요. 예. 네. 그리고 이분들 이외에도요. 빌 게이츠도 조용히 지내기를 좋아하고 타인의 의견에 동요하지 않는 내향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스티브 잡스와 함께 애플을 창업한 워즈니악이요. 예. 내성적인 성격인데 집 밖에 나가지 않은 덕분에 창조성을 키웠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도 좀 창조성을 키우고 싶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외출을 좀 더 자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너무 생각 없이 밖으로 돌다 보면 창의성이 좀 떨어질 때가 있는데 네. 앞으로는 아무래도 외향적인 사람보다 내향적인 사람들이 보다 더 각광받는 시대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일까요? 네. 에너지 넘치고 인맥이 넓을수록 기업가가 되기 쉽다고 생각하시잖아요. 예. 그래서 흔히 카리스마가 있어야 리더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렇죠. 우리 사회가 외향적인 성격을 환영하는 이유는요. 치열한 경쟁 속에서 적극적인 사람이 되어야만 인정받을 수 있는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열정적이고 두려움을 모르는 에너지 넘치는 사람들을 선호하게 되었는데요. 예. 창조성과 주의력, 사려 깊은 리더십이 중시되는 요즘에는요. 창조성의 원천인 홀로 있음을 즐기는 사람들이 더 주목받게 될 겁니다. 네. 내향적이면 뭐 창의성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래도 리더로서 리더십이라든가 카리스마 이런 건 좀 부족하지 않을까요? 네, 대부분의 내향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컴플렉스라고 생각하고 일부러 숨기기도 하는데요. 예. 성공하는 기업들의 8가지 습관으로 유명한 저자 짐 콜린스가요. 최고 성과를 거둔 기업 CEO들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요. 예.
대부분이 조용하고 자기 과시를 하지 않는 절제하는 성격의 소유자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향적에서 친구를 사귀지 못하는 분들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장점을 잘 활용하면요. 리더도 될 수 있고 성공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장에 들어갈 무렵엔 내성적인 성격, 내향적인 성향을 가진 분들이 아무래도 좀 경쟁에서 밀리지 않겠느냐, 의기소침해지기 쉬운데 이런 분들한테는 용기를 주는 말씀이네요. 네네. 그 말하기를 멈추지 않는 시끄러운 세상에서 예. 조용히 세상을 움직이는 내향적인 사람들의 힘에 대해서 이야기한 콰이어트의 저자 수전 케이는요. 엄청난 책벌레였습니다. 프린스턴과 하버드 법대를 우등으로 졸업하고요. 예. 기업과 대학에서 협상기법을 가리키는 변호사였는데요. 자신의 그 내향적인 성격이 직업과 잘 어울리지 않는다고 판단해서 월스트리트 변호사에서 작가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네. 그리고는 콰이어트를 출간해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는데요. 그녀는 혼자서 작업하는 과정에서 깊은 사고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녀의 책에서 혼자 하는 법, 혼자 있는 법, 자신만의 깨달음의 시간을 더 가져야 하고 내면을 더 자주 들여다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내면을 더 자주 들여다봐야 된다. 자신을 성찰한다는 얘기인데 네. 사실 이건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거고 특히 요즘처럼 소음이 많은 시대에는 자꾸 그렇죠. 소홀하기 쉬워지는 그런 일이죠. 네. 꾸준히 자신의 성찰을 해야 되는 건 모두 동의하실 텐데요. 예. 정신분석학자 칼 융에 따르면요. 내향적인 사람은 생각과 느낌이라는 내면 세계에 끌리고요. 외향적인 사람은 사람과 활동이라는 외부 세계에 끌린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내향성과 외향성이 공생하기 위해서 각자의 재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우리에게는 지금 스스로 생각할 시간을 갖는 것이 가장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내향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거. 네. 이게 필요하다는 건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텐데, 근데 이제 혼자서 그렇게 사색하거나 독서할 수 있는 공간이 점점 네. 사라지고 있는 것도 그렇죠. 환경상 사실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거는? 네. 침묵과 명상, 고독이요. 기업의 효율성이나 상품을 개발하는 데까지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요. 예. 내면에 집중하고 성찰할 시간을 갖는 것을 기업 차원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의력을 중시하는 회사에서는요. 작업에 방해를 받지 않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도 더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좀 나는 얼마나 창의적인 인재인지, 나는 얼마나 내 자신에 대해서 또 주변에 대해서 성찰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합니다. 너무 바쁜 일상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못한 채 지내다 보면 이제 창의성을 잃게 되는데 오늘은 창의성의 원천으로서 이 내향적인 성향 이런 것들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많은 분들한테는 또 위안이 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니 휴먼 리소스의 김서진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